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우리 2학기 중간고사 대비 아, 문제를 풀이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미래엔이라고 하는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 사이트에서 직접 내려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문제 풀이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이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좀 더 심화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밑줄 친 이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이때 거두어 들인 돈을 원납전이라 하였는데, 원납전이라고 하면 뭘 기억해야 되지? 경복궁 중권을 기억해야 되겠지. 자, 뿐만 아니라 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였는데, 동소성에서는 동행세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흥선대원군식이 경복궁 중권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때는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권할 때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럼 문제의 선지를 좀 보도록 하자. 자, 1번 서울에 주둔하는 청해군대. 자, 서울에 청해군대가 주둔하는 건 언제지? 임오군란 때죠. 임오군란 때에 청나라 군대가 주둔하는 거야. 관련 안 된다. 자, 두 번째 호포법 실시에 반발하는 양반. 야, 그래, 이게 되겠다. 그렇지? 호포법 실시 대원군 때 아니니? 그렇지? 자, 세 번째 단발령의 반발에 단발령은 이건 뭐야? 바로 을미 개혁 때 아니니? 그렇지? 이 단발령의 반발에 봉견의병, 그렇지, 을미의병 때니까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는다. 자, 전차를 타고 학교에 가는 학생, 전차는 1899년에 이루어지니까 여기도 답이 안 되고요. 개항장의 거류지에 거주하는 일본 상인이니까 이거는 뭐야? 개항 이후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된다. 자, 호퍼법, 경복궁중권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하도록 하고 우리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자. 자, 밑줄 친 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늠름한 충성과 용기가 마치 그 사람들을 직접 보는 듯하다. 몸소 칼날을 무릅써 흉악한 적들을 격살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밑에 보니까 죽은 진무중군 어제연에게 특별히 병조판사와 지삼군 부사를 추정하노라 했는데 어제연이 나왔어요. 어제연 누구로 기억해야 돼? 자, 신미양요 때 전투를 벌인 사람이지 어디에서 전투를 벌였다? 광성부에서 전투를 벌였다라는 거. 자, 우리 신미양요 기억을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당연히 적은 미군이 될 것이고, 그러면 외교 장각을 약탈했다. 이건 병인 양요 때 프랑스군이잖아.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모 군란 당시 조선의 군대를 파견했다라고 하면 이건 어느 나라 되겠니? 청나라가 되겠지. 운요 사건 일으켜 조선을 개항시켰다. 운요 사건 이건 언제? 일본이잖아. 그래서 강화도 조약 체결하잖아. 맞지? 자,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빌미로 조선을 침략했다.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신미양요가 일어나니까 이거는 미국이 되겠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제물포 조약을 계기로 조선의 군대를 주둔시켰다. 뭐가 되니? 이거 일본이잖아. 제물포 조약 왜 체결되는 거야? 무슨 사건 때문에 체결되는 거야? 그렇지.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고, 그럼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과 청나라에 체결되는 것은 뭐니?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되는 것이지. 이것도 함께 기억을 해야 돼. 자, 세 번째 문제 가도록 합시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 그랬습니다. 흥선등군 집권기 주요 사실인데, 자, 병인양요 이후가 되겠네. 자, 그럼 병인양요가 왜 일어났어? 병인 박해 때문에 일어났고, 병인 박해와 병인 양요 사이에 우리 제너럴 셔머노 사건도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제너럴 셔머노 사건 때문에 모두 일어나냐면 신미 양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죠. 1871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 사이에 중요한 사건 벌어지죠. 바로 오페르트 도굴 사건도 벌어진다. 이거는 1868년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지. 자, 신미양요 이후에 척화비를 건립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관련된 답을 찾아보도록 하자. 자, 신미양요 답 될 수 있나? 그럼 될 수 있지. 신미양요 맞겠고, 삼정 이정청을 설치는 세도 정치기 밀란이 일어나니까 밀란을 완화시키기 위해 설치한 것이고, 제너럴 셔머 사건 답이 될 수가 없겠지. 그 먼저 일어났어. 그 다음에 오페르트 두골 사건 이것이 답이 되겠네. 정답 2번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자.
자, 가 조약의 대용에 담겨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 그랬어. 대일본국은 대조선국과 본래 우위를 두터이 하여 온 지가 열흘 되었으나 다시 옛날의 우호관계를 닦아 침묵을 공고히 한다. 일본국의 대신 구르더와 조선국 강화부에 와서 신원과 함께 각기 받든 국왕의 뜻에 따라 조관을 의논하여 결정한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강화도 조약이 될 것이고,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은 뭐가 있더라? 바로 일본의 해안 측량권을 인정을 했고 치해법권을 인정을 했죠. 자, 강화도 조약은 무슨 조약이다? 불평등 조약이야. 불평등 조항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불평등 조항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해안 측량권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일본인에 대한 치외 법권을 인정했다는 것이 바로 불평등 조항이다. 자, 강화도 조약에서는 뭐가 없더라? 그렇지, 최혜국 대우는 없다. 최혜국 대우는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주장을 펼쳤던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서양 나라들과 수호를 맺는 것을 점점 사기에 물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수호를 맺는 것은 수호를 맺는 것이고 사교를 금하는 것은 사교를 금하는 것이다. 자, 수호를 맺는 것은 수호를 맺을 수 있다는 거야. 외국과 통상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사교, 천주교와 같은 사교는 금할 수 있다라는 것이야. 서양의 종교는 사교이므로 마땅히 음탕한 음악이나 미색처럼 종교는 멀리 해야겠지만 서양의 기계는 이로우니까 백성의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서양과 통상할 수 있다. 기계는 이롭다라고 하니까 개화고. 그럼 온건개화야, 급진개화야. 그런데 천주교, 사교를 금지하다 보니까 온건개화겠니, 급진개화겠니? 당연히 온건개화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온건개화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야. 자, 첫 번째 보도록 하자. 청과의 전통적인 관계를 중시했다. 야, 온건개화파가 청과의 전통적인 관계 중시했니? 그렇지. 온건개화파는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개화의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청나라의 관계를 중시했어.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야. 일본으로부터 차관 도입을 시도했다. 이거 누구니? 김옥균이잖아. 김옥균. 이건 급진개화파가 되는 거지? 자, 민권 신장과 군주권 제한 추진했다. 정변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이건 모두가 급진개화파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조선책략 유포에 반발해 대규모 상소를 올렸다. 이건 뭐더라? 영남 만인소, 이만손, 유생층이지. 그러니까 이건 위정 척사파들, 즉 유생들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다 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미추친 변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미추친 변란. 우정총국을 준공하고 정답 바로 나오네. 갑신정변이 되겠죠. 그렇죠. 홍영식, 박영효, 김옥균 등이 일본의 원조를 받았다라는 것도 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9년들이 주도한 거, 그건 이모군란이죠. 공화정 실시 주장했다라고 했는데 아니지. 급진개화파들은 어떤 정치체제 추구했다라고 했어. 2번. 군주제잖아. 그렇지. 자, 급진적 근대화를 추구했다. 이것이 정답이네. 집광서가 설치되는 계기가 됐다. 집광서 기억나니? 바로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동학농민군이 전라도 일대에 설치한 농민자치기구로서 패전개혁안을 실천했다. 기억나죠? 자, 일본의 경복궁 점령에 반발이 일어났다. 이건 2차 동학농민운동이 답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인데요. 자, 군인들이 이동했어요. 그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겠네. 자, 일본 공사관 습격했죠. 그 다음에 민씨 고관집 습격을 했네요. 흥선대원군의 집에 가서 흥선대원군을 모셔오기도 했고요. 자, 명성황후는 창덕궁에서 충주로 피신했습니다. 무슨 사건에 대한 설명일까요? 당연하죠. 이모군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모군란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99년과 별기군의 대우 비교해본다? 답이 되겠지. 흥선대원군이 청에 납치되죠. 자,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민중의 반감이 높아졌고,
자,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면서 일본 군대가 조선에 주둔할 수 있게 되었죠. 자, 3번은요, 유경공원과 연무공원이 설치된 목적, 이건 1880년대에 바로 근대 교육을 위해 실시된 것이니까 관련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사실이 있었던 시기에요. 전주성이 함락됐네요. 청에 원병을 요청했고요. 청군이 상륙했고 일본도 제물포 조약을 구실로 해서 인천에 상륙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가 언제냐 이거야. 그러면 청에 원병을 요청한 것은 언제니? 전주성이 동학 농민군에 의해서 함락됐죠. 전주성이 함락되니까 청에 원병을 요청을 했죠. 일본군도 오게 되니까 자, 정부군과 농민군 사이에 전주 화약이 체결되죠. 자, 그러면 가나다라마 중에서 어디가 될까? 당연히 나가 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 매우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고부농민봉기, 황토현 전투, 전주성 점령, 청일 파병, 전주 화약, 그 다음에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제1차 가포계획을 강요하니까 동학농민군이 2차 봉기를 하고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죠. 자, 그 과정들 꼭 기억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직을 갖추었던 시기의 사실인데요. 자, 국내부와 의정부가 있네요. 국내부는 왕실 사무 담당하고 의정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정부 아래에 8개의 아문이 있네요. 자, 그럼 언제 되겠습니까? 가보개혁입니다. 가보개혁인데 1차 가보개혁이 있고 2차 가보개혁이 있죠. 1차 가보개혁 때는 가보개혁의 계획을 추진하는 전담기구로 군국기무처가 있었죠. 근데 군국기무처 없네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2차 가보개혁 때가 되겠습니다. 그럼 2차 가보개혁 때의 사실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우리 첫 번째 선지 보자. 지계발급, 이거 언제가 되겠니? 이거 지계발급은 바로 광무개혁 때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관련 없겠고, 홍범 14조 발표한 거, 요것이 정답이네. 그렇지? 대한국 국제 반포한 것도 역시 광무개혁 때야. 그렇지? 1899년 독립협회를 해산시킨 다음에 반포한 거죠. 각지의 소학교 설립이라든가 건양이라는 연호 사용한 거, 이거는 언제냐면 을미 개혁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료의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군국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자,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되고요. 군국에 관한 사무는 모두 회의에 올려 상의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군국과 관련된 사무니까 왠지 떠오른 군국 기무 이런 말들이 보니까 떠오른 기구가 있죠. 뭐가 있어요? 그렇죠. 군국 기무처가 떠오르죠. 자, 군국 기무처는 언제만 있느냐? 1차 개혁 때만 있다. 왜? 2차 때는 군국 기무처가 사라지기 때문에 군국 기무처는 1차 가보 개혁 때에만 해당이 됩니다. 정답 몇 번일까? 당연히 1번이가 되겠죠. 아래 실무를 담당한 12사를 두었다. 이것은 개항 이후에 통리기무 아문을 두었고 통리기무 아문 아래 12사를 두었다. 그러니까 개항 이후에 추진된 개화 정책을 전담했던 기구죠. 전라도 지역에 설치된 자치적 민정기구, 이거 뭐가 되겠니? 집강소가 되는 거죠. 전주 화약 이후 자주적 계획을 위해 설치했다. 이거는 뭐냐면 교정청이 됩니다. 교정청. 비변사를 축소 폐지하면서 기능이 부활되었다. 바로 의정부와 삼군부죠. 자, 이거를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흥선 대원군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일단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문제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